우리나라 음식은 에너지 푸드다. 왜냐면은 생활에서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면은 사람이 피곤해지고 병이 잘 나고 짜증 나는 거죠. 그런데 그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부족하다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과한 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음식 먹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렇게 그 공중 음식 먹고 나서 안녕하십니까. 저 이참입니다. 사실 저는 옛날부터 황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. 한국 역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한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넘어갔던 것은 어떤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 정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왕실 안에서 큰 싸움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. 또 옛날에 능에서 하는 행사 때 거기 뭐 영의정의 그 역할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연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, 그러니까 황실 문화는 사실 우리의 문화의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꽃이죠. 그래서 그 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저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비교할 때 한국 문화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. 그 매력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그런 매력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 우리가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. 그 드라마를 통해서 왕실의 수락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줬는데, 그때부터 사실 궁중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. 한국은 밥은 보약이다 이라는 개념 있잖아요. 그거는 또 한국 음식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, 근데 그 개념이 이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이제 왕실의 궁중 요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해서 음식 만들기도 하고, 또 그 음식의 궁합 이런 것을 고려해서 메뉴를 짜고, 또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에너지 푸드다. 왜냐면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은 에너지가 업돼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생활에서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면은 사람이 피곤해지고 병이 잘 나고 짜증 나는 거죠. 그런데 그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부족하다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과한 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음식 먹게 돼요. 왜냐면 그때 테이블 위에서 다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렇게 그 공중 음식 먹고 나서 상당히 에너지가 업됐다는 것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밥은 보약이다. 아시다시피 우리 왕들의 수명은 평균으로 보면은 길지는 않아요.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단정은 17살 때 돌아가셨고, 예정은 20살 때 짧은 생을 마감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도 상당히 오래 사셨던 왕들도 있잖아요. 영조 같은 왕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그때 시대에 비해서 오래 사셨던 분들인데, 장수 비결, 과학적으로 지금 많이 입증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소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좋은 모델로 되신 왕은 영조 대왕이었습니다. 영조 대왕은 과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, 그런 것이 장수의 어떤 그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적인 식생활, 그것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알기로는 영조 대왕께서 아주 철저하게 식사 시간을 시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. 회의하는 도중에도 식사 시간 되면 딱 중단하고 가서 식사하시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규칙적인 식생활, 규칙적인 시간 지키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제된 흰밥을 먹을 때 섬유질이나 또 여러 가지 영양소분이 없앤 그런 밥이잖아요. 맛은 좋지만 현미, 또 잡곡 이런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거죠. 근데 그것은 영조 대왕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. 영조 대왕도 보면은 이런 잡곡밥이나 현미를 즐겼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장수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왕님께서 사실 백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득해 있잖아요. 그러나 백성들이 먹는 현미, 또 잡곡밥 이런 것을 임금이 같이 먹는다는 그런
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시적인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 좀 먹으니까 훨씬 건강에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백미만 먹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것도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임금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약차. 약차는 이제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해서 차를 먹여서 소화를 잘하게 할 수 있게 하고, 또 감기나 그 증상이 있을 때 아예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있습니다. 오늘까지는 우리가 그걸 많이 소위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서 또 하나에 빠질 수 없는 게 약주라고 있습니다. 약주라는 개념이 한국말밖에 없어요. 영어로는 그런 말 없어요. medicine, alcohol, medicine, drink? No, 그런 거 없어요. 한국밖에 없는데, 약주라는 것은 이제 술에다가 여러 가지 약초를 담궈서 알코올이 약의 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게 그 약초에 있는 좋은 요소들 빨리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것은 소량으로 먹을 때 얘기고, 그래서 약차, 약주 이런 것들이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영주대왕께서 산삼약차를 많이 좋아했다고 하십니다. 물론 그거는 오늘도 우리가 보약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영주대왕 그것을 즐겨 먹었다는 것도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종대왕이 사실은 오늘로서 봤을 때는 오래 사셨다고 볼 수는 없죠. 이제 60대 후반에 돌아가셨으니까. 근데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사셨던 겁니다.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대 미만이었잖아요. 물론 그때 이제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았다는 건 사실인데, 근데 노인들도 환갑까지 사시는 것은 그때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잖아요, 옛날에. 근데 고종은 제가 알기로는 서양의학에도 많이 의지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건강 관리에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술은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. 또 어떤 데는 금주 기간 정해놓고 아예 술 안 먹었던 것인데,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술은 50대, 60대까지는 상당히 많이 먹는 그런 역사이신데, 근데 한 5년 전 그때부터 이제 취하도록 술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몸 상태가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. 그것도 이제 고종의 근식으로 비교적 그 시대에 비교할 때 오래 살아셨다는 거죠. 우리는 건강에 좋은 비법들이 엄청 많아요. 뭐 동의보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자체가 몸에 좋은 음식 문화잖아요. 그것은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면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. 우리 개개인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.